다삼이 남긴 세 가지 부적.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돈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번듯한 집을, 누군가는 비옥한 땅을 말하죠. 하지만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여룡은 조금 다른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부적이다. 부적. 참으로 뜻밖의 단어입니다. 평생 이성을 중시하고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왜 미신 같은 부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당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은 빼앗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에게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재산이라 하지 않고 부적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산이 피눈물로 쓴 이세장의 부적에 담긴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부적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오늘 당장 자식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무서운 유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일부 유배지의 아버지 정약용. 1801년 겨울, 정약용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의 나이 40. 한참 일할 나이에 그는 세상의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자리. 그 초라한 유배 지방에서 아버지로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식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 이름이 아이들의 앞날에 오점이 되지는 않을까?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남들에게 무시는 당하지 않는지. 그는 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관직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남길 수 없다면 아이들의 평생을 지켜줄 기준을 남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아이들의 품속에 평생 간직될 부적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2부 첫 번째 부적, 근, 가난을 이기는 힘. 그가 말한 첫 번째 부적은 부지런함, 즉 근입니다. 다산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일으키는 뿔이다. 세상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운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런 것에 기대지 말라고 합니다. 재능이 없어도 부지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다릅니다. 게으름은 한번 스며들면 집안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 2배가 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파 일어날 수 없을 때조차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천재성이 아니라 바로 이 근이라는 부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산은 자식에게 편하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재산은 빼앗길 수 있지만 내 몸을 움직여 다시 시작하는 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을 이기는 첫 번째 부적, 근이었습니다.
3부 두 번째 부적 검 무너지지 않는 성벽. 두 번째 부적은 검소함 검입니다. 검은 집안을 지키는 울타리다. 타산의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산은 적게 써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더 강조했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하지만 절제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시 양반과 자제들은 집안이 망해가도 겉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좋은 옷, 비싼 음식을 찾으며 체면을 차렸죠. 다산은 그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사치가 시작되면 가치관의 기준이 흐려지고, 기준이 흐려지면 결국 집안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에게 돈은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는 독일 뿐입니다. 다산은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절제하는 습관은 평생 남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족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녀야 할 부족. 그것이 검이었습니다. 사부 세 번째 부적.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다산이 말한 두 글자 외에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부적이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다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내뱉는 불평, 누군가를 험담하는 목소리, 힘들 때 쉽게 포기하는 모습. 다산은 이것을 몸에 밴 습관, 즉 습이라 불렀습니다. 게으른 부모 밑에서 부지런한 자식이 나오기 어렵고, 말이 거친 부모 밑에서 고운 말을 쓰는 자식이 자라기 힘듭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 곁에 있을 수 없었기에 자신이 편지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껏 쓰는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삶의 태도라는 부적이 되길 바랐습니다.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며 항상 감사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라. 이 문장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유배지에서 자신을 다잡는 다산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부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5장, 당신은 어떤 부적이 되고 있습니까? 다산의 삶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재산은 언젠가 흩어지지만 사람이 몸에 새긴 태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두 글자. 근, 스스로 움직이는 힘, 검, 흔들리지 않는 절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읽어낸 또 하나. 몸에 밴 태도, 습. 부지런함이 삶을 일으키고 검소함이 삶을 지키며 몸에 밴 태도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절제했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속에 남는 진짜 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은 종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품격 있는 지혜를 매주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 정약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정성 어린 댓글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다산의 가르침처럼 당당하고 품격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